다들 그런 순간 있으셨죠?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으면 예전엔 그냥 가던 발걸음이 은퇴하고 나니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요? 축의금, 교통비 하루 종일 서 있고 앉아 있어야 하는 체력도 걱정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꼭 가야 하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돈과 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려 합니다. 무조건 가느냐, 아예 안 가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형편과 건강을 지키면서도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내 몸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이동은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마음의 가계부를 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그 안에서 정성을 담아 인사를 전하는 법,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나를 소진하지 않는 거리를 배워볼 거예요. 혹시 요즘 서운하셨나요? 내가 정성 들였던 그 자리에 오지 않은 이름들이 떠올라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운함을 짧게 머물게 하는 작은 습관도 함께 나눌 겁니다. 세 줄 메모, 짧은 호흡, 그리고 따뜻한 한 문장. 돈보다 오래 남는 말의 온기를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이 오디오북은 여러분을 나무 그늘로 모십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잔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야 할 자리와 지켜야 할 나 사이의 균형을 차분히 세워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경조사가 부담이 아니라 고마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작고 실천 가능한 기준표도 들려드릴게요. 자, 숨을 한번 고르시고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가벼운 방향으로 한 걸음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처음 청첩장을 받았을 때 예전처럼 그냥 가야지 하고 달력에 표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있을까? 정말 가는 게 맞을까? 그는 4가지 기준을 세워두었습니다. 건강, 거리, 관계, 예산. 이 4가지가 경조사를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었지요. 먼저 건강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쯤 무리해도 금방 회복했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오래 서 있거나 멀리 다녀오면 다음 날까지 몸이 무겁고 일상이 흔들리죠. 그래서 그는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과감히 참석 대신 마음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입니다. 왕복 3시간이 넘는 외곽 예식장은 다녀오면 하루가 통째로 비어버립니다. 버스 2번, 기차 1번 갈아타고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오면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마음은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경우에는 미리 축하 전화를 드리고 나중에 따로 식사를 함께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가?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사이인가? 이 질문에 예라면 참석했고, 그렇지 않다면 정성스런 문자와 작은 마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보다는 지금 곁에 남은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예산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 한 달 상한선을 정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 그 이상은 다음 달로 미루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계획적으로 쓰니 불안도 줄고 죄책감도 덜했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마련해 경조사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날짜와 이름, 어떤 자리였는지, 참석했는지, 문자로 대신했는지,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마음은 고마움이었다.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짧은 기록이지만 시간이 지나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 나는 주말 외곽 이동에 특히 지치는구나.
문자 한 통이 이렇게 관계를 살려주는구나. 돈보다 마음이 더 오래 남는구나. 경조사를 관리하기 시작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제는 기준이 있으니 단순해진 겁니다.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경조사를 그냥 즉흥적으로 처리해 오셨나요? 아니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 관리해 오셨나요? 은퇴 이후의 경조사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생활관리입니다. 돈은 장부로, 체력은 일정으로, 관계는 기준표로 관리할 때 마음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경조사를 건강과 예산으로 관리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었지요. 큰일을 치르고 나면 누구나 명단을 들여다봅니다. 그 친구는 왜 안 왔을까? 내가 그렇게 챙겨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생각이 시작되면 마음이 금세 무거워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서운함의 길입니다. 안 온 사람을 떠올리며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은 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마음속에 단절의 벽을 쌓게 되죠. 다른 하나는 성찰의 길입니다.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멀리 살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상대의 입장을 가정해보며 마음을 다잡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에게나 변수가 많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내가 상대에게 섭섭해하지만 내일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자리에 가지 못해. 같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보다 내가 아플 때 병문안 오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야. 정말 뼈 깊이 와닿는 말이죠. 경조사에 왔느냐 안 왔느냐가 관계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주고받은 안부 전화 한 통, 힘든 날 건네는 짧은 위로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박 선생님도 아들 결혼식을 치르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꼭 올 거라 믿었던 지인이 오지 않았을 때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괜히 연락했나? 괜히 기대했나?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혼식장에 오지 못했어도 평소에 꾸준히 안부를 챙겨주던 지인들이 훨씬 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행사에 오지 않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곁을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우리는 흔히 회수의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봅니다. 내가 챙겨줬으니 너도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 이런 마음은 나를 더 지치게 하고 결국 서운함만 키우게 됩니다. 반대로 응원의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훨씬 편안합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보낸 축의금은 금액이 작아도 따뜻합니다. 참석이 어려워도 전한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올리면 서운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보다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조사 자리에 늘 얼굴을 비추는 사람보다 평소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걱정을 나눠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돈으로 이어진 관계는 쉽게 끊기지만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갑니다. 경조사는 관계를 평가하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한 번 오지 않았다고 마음을 닫을 필요도 없고 왔다고 무조건 진짜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내 곁에서 평소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그 마음만이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경조사에서 가장 힘든 감정은 돈의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서운함입니다.
돈은 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요. 내가 정성껏 챙겼는데 왜 안 왔을까? 이 정도면 올만도 한데 어떻게 소식 한마디 없을까? 이런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오래 머물면서 내 안에서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서운함은 작은 불씨 같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면 괜찮은데 붙잡고 있으면 점점 커져서 결국 내 마음을 태우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작은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세 줄 노트입니다. 이건 거창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메모지 한 장, 작은 수첩 하나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줄은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는 내 아들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그 대신 축전만 보냈다. 이렇게 감정은 빼고 사실만 담담하게 적습니다. 두 번째 줄은 해석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쓰기 쉽지요. 나를 무시했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서운함만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을 두 가지 이상 더 적어봅니다. 멀리 살아서 오기 어려웠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시선을 넓히다 보면 마음이 조금 풀어집니다. 세 번째 줄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직접 정하는 거죠. 나는 감사 문자로 마무리한다. 다음에 만나면 그냥 반갑게 인사하자.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적어두는 겁니다. 사실, 해석, 선택. 짧게 세 줄만 쓰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좋습니다. 바로 호흡과 이완법입니다. 호흡은 간단합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겁니다. 4-6 호흡법이라고 부르지요. 이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면 가슴속 열기가 조금씩 식습니다. 그리고 몸의 긴장을 차례로 풀어줍니다. 먼저 어깨, 그 다음 팔, 손, 복부, 마지막으로 다리. 위에서 아래로 힘을 빼주면 몸과 마음이 함께 풀립니다. 3분 정도만 해도 놀랍게도 서운한 감정의 열기가 가라앉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운해할 시간에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니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어. 정말 맞는 말이지요. 서운함은 내 마음을 잡아끄는 무거운 돌 같지만 그 돌을 내려놓는 순간 고마움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세 줄 노트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서운함을 짧게 머물게 하고 고마움이 들어올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올리면 서운한 이름 하나가 있으신가요? 그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해석, 선택. 세 줄로 간단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 해석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 선택은 나는 그럼에도 마음을 풀고 고맙게 지낸다. 짧은 세 줄이지만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겁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할 여유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서운함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감정을 다루는 법을 다시 배우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줄 노트와 잠깐의 호흡.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조사에서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지요.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 부조보다 말 부조가, 말 부조보다 몸 부조가 더 깊다. 여기서 물은 돈을, 말은 위로를, 몸은 동행을 뜻합니다. 요즘은 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살아서 찾아가기도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비추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계좌 이체 한 번, 문자 한 줄로 마음을 대신합니다. 물론 그것도 정성이지만 오래 남지는 않습니다. 반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짧아도 구체적이고 따뜻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새겨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두 분의 시작에 제 마음을 보탭니다. 멀리서도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 이런 한마디가 돈보다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몸으로 함께하는 부조는 더 깊습니다. 힘든 시간을 직접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것, 기쁜 날 자리를 함께하며 웃어주는 것, 이보다 값진 건 사실 없지요. 하지만 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몸으로 가지 못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미리 알리는 겁니다. 그날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참석이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시 안부를 묻습니다. 그날 잘 치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마음을 보태면 못 간 서운함이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물 부조, 즉 돈의 문제는 결국 형편에 맞추는 게 정답입니다. 월 상한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으면 관계는 오히려 오해를 낳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그러나 정성은 일정하게. 이 원칙을 지키면 스스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국 부조의 본래 의미는 상부상조였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 서로 조금씩 힘을 보태는 것,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 그런데 요즘은 마치 돈을 주고받는 거래처럼 변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점점 무거워졌지요. 이제는 그 마음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돌려받겠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 돈은 가볍게, 마음은 깊게. 이 균형이 노년에 더 어울리는 방식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경조사 하나가 있나요? 그 자리에 돈만 보낼 건지, 짧은 말 한 줄을 더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 마음을 나눌 건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날 내 곁에 있던 사람의 손길, 멀리서라도 전해온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고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 돈과 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째, 경조사는 더 이상 즉흥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건강, 거리, 관계, 예산. 이 네 가지 기준을 세워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오지 않은 사람에게 서운해하기보다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노년의 삶을 더 단단히 지켜줍니다. 셋째, 서운함이 올라올 땐 세 줄 노트가 도움이 됩니다. 사실, 해석, 선택. 이 세 줄로 감정을 정리하면 마음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넷째, 부조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돈보다 말이, 말보다 몸이 더 깊다는 어른들의 지혜. 현실 속에서는 돈은 가볍게, 마음은 깊게, 이 균형이 노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경조사는 결국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체력과 형편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으로 맞이해야 하지만 관계의 온도만은 더 따뜻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경조사 하나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